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이거 내가 시켰지, 이거. 다 티난다. 어쨌든 간에, 자, 기분 좋게 자연지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잘 배우셨어요? 네, 제가 못 가르치진 않았죠, 그죠? 근데 전 자연지리 더 좋아해요. 진심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 수 접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 생각 드는데, 자연지 때는 그 생각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 요거는 좀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 안 느낀다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공부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지는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5개념이 있어도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 증상이 없을 때가 많거든?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 증상을 좀 그러니까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5개념을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5개념 많이 치유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네? 자기 증상 지금 생각한 거야? 증상 나타날 때니까 제가 증상 나타나게끔 유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저를 믿어보시고요. 그러면은, 기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봐도 이런 친구들 많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만난 아이들한테도 야, 지리 재밌어? 좋아?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애들이 좋다 그러겠죠. 그죠? 근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 다 좋은데요. 나 기후는 싫어요. 이런 애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인 거고. 서울 방해하네, 친구가. 그래서 지리는 재밌는데 기후는 싫어요. 그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진짜로. 가르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기후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기후를 좋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가르쳐줘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이거 별로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애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5개념이 생긴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파트는요, 제가 이제 기후 구분부터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기후 구분을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 근데 저는 요거를 앞으로 당긴 이유가 이게 이제 5개념 정립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 문화지 쪽에서 뭐 해트너라든가 하션 이런 사람들 나왔었죠. 그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가장 지휘적인 파트 있잖아. 기후학에서 가장 지휘적인 부분은 이 기후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지역지리가 지리학의 본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위치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거는 기후 구분 파트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요. 우리 이 문제 내내 가장 열심히 했던 거 2가지 주제만 제가 고른다면, 하나 도시지리에서 뭐 포스트 모던 도시 써. 비가시적인 사회활동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경제지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공부하는데 시간 더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도 빨리 이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계속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지리가 공부가 읽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거를 먼저 한 것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또 개강했으니까 요게 먼저 나오는구나. 그래서 기후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형학, 그리고 요것도 제가 자연지로 넣었어요. 그래서 지도학하고 GI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수강생 중에서 대략 카톡 지금 참여율이 6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제가 뭐 1월 15일까지 연락 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며, 그치? 그러니까 연락을 못 준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저한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죠. 그죠?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보면 공부에 도움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복습이라 그러려고 그랬지, 그치? 복습이 목적 아니에요. 카톡 퀴즈는요, 형성평가예요. 여러분들의 발전을 돕는 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 공부한 거 확인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문제 중에서도 제가 이번 12회 문제를 내가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건드려주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카톡 퀴즈 건드려주면은 스스로 5개념을 치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꼭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 물 한 번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 퀴즈 내드린 거 오늘 마감이지? 그러면은 그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뭐를 유도한 거냐면 여러분들 5개념 치유를 기대했는데 그렇게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톡 기자 아마 1, 2, 3번 문제, 그가 기억 니은 디귿 첫 번째 문제 아마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빙기 문제를 냈는데 용어를 먼저 정립을 해야 됐구나. 30초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건 얘기해 줄게. 아직 이게 합의된 게 없어서 여러분들 사실 섞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age라고 하는 거 영어로. 그럼 요거 기간, 그저 시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 그지? 근데 뭐도 되냐면 요것도 기간을 뜻하는 말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시대 요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그냥 요거를 만약에 빙하시대라고 한다면 그냥 요거 자체를 빙하기 요렇게 번역하기도 하는 거야. 요거는 내가 일단 요거 정립해도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빙하기를 다시 빙기하고 그 다음에 간빙기 요렇게 나눠요. 그래서 요렇게 구분하는 것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요거 대신에 빙하시대에 요렇게 붙이면 그때는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빙하기라고 써도 되지. 이해되죠? 합의를 못 봤어. 이거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 그럼 큰 범위에 있어서 빙하기는 요거는 어떤 시기를 뜻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이게 신생대 우리 제4기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신생대 4기 전체가 빙하기 내지는 빙하 시대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 중에서도 빙하가 많았던 시기를 빙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기를 간빙기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어떻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요거를 그럼 빙하 시대, 요거를 빙하기 이렇게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빙기와 빙하기를 막 섞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문장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그런 의문이 가끔 들기도 할 겁니다. 도움 되셨죠, 일단? 네, 그래. 그럼 나 일단 요 구분 가지고 갈게. 그러면 빙기야, 빙기. 자, 그러면 빙기 또는 결국 빙기 또는 빙하기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오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지리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당연히 어떻게 돼? 그로 인해서 오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빙하기에 대해서. 빙하기는 추웠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카톡 기사를 내든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고쳐주려고 낸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빙하 시대는 추운 게 아니고요. 빙하가 많았던 시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빙자를 붙여서 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거기서 어떻게 제가 유도를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빙기는요. 겨울의 승리가 아니라 이거 아니라 그랬죠. 뭐의 패배라 그랬어요? 여름의 패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결국 더 추운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잘 봐요. 빙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빙하가 많으려면 눈이 와야 되죠. 다시 한번 빙하 시대 또는 빙하기 또는 빙기 다 모두 다 뭐냐면 눈이 많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추우면 눈이 와요? 시베리아가 대표적인 증거야. 시베리아는 빙기 때도 눈이 잘 안, 너무 추우니까 눈이 잘 안 와. 그럼 빙하 없었겠죠? 네. 그래서 거기는 빙하가 쌓였던 지역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나?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겨울이 따뜻해야 되는 거야. 너무 추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지금과 비슷하거나 따뜻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겨울의 승리가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추운 거 아니란 뜻이잖아. 됐나? 여름의 패배래요. 그러니까 여름이 매우 기온이 낮았다는 거예요. 여름이 서늘한 거지. 이해돼? 즉 눈이 많이 오고 안 녹아야 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빙하기 또는 빙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 차이는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연교차죠? 연교차가 낮았다라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래서 빙하기하고 빙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열대지방은 지금하고 거의 차이 없었어.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연구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밀란코비치라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어디에다 초점 맞췄냐면 북반구에 북이 대략 60도 부근을 가지고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빙기 때 어떻다는 거 거기에 눈이 많이 오고 대신에 안 녹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빙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아이들 오개념 없이 잘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 아주 너무 단순한 건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 기후학의 오개념들이. 알아들었나? 네. 그래서 우리가 신생대 4기를요. 빙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는 조금 뒤에서 어차피 기후변화 가르쳐 줄 텐데 말 나온 게 좀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자, 요즘에는 진짜 과학의 발전이 예전에 그냥 260만 년 전, 300만 년 전 이랬거든. 요즘에는 아예 258만 년 전이라고 나오더라. 그래서 이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 지형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북아메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대륙이 지금 붙어 있죠. 원래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붙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멕시코 만류 들어봤지? 그래서 이 이전에는요, 원래 멕시코 만류는요 북쪽도 해류였어요. 알았어요? 원래는 멕시코 만류가 뭐였다고? 북쪽도 해류였어. 그러니까 얘가 태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얘가 막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일로 못 가니까 얘가 어떻게 돼? 진로 수정해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야. 어디로요? 북대서양 쪽으로. 그래서 멕시코 만류가 곧 몸이 북대서양 난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북대서양으로 들어가면서 북위 60도 부근에 잘 봐. 따뜻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기가 불안해지는 거지? 네, 그만큼 눈도 많이 오게 된 거지. 어느 지역만 해당되는 거야? 북미 대륙하고 유럽만 해당이 되는 거야. 유럽과 북미 지역에 뭐가 많이 오게 된 거야? 눈이 많이 오게 된 거야. 이해되나? 그럼 눈이 많이 오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걔로 인해서 그 알베도 효과라고 하거든? 그럼 상대적으로 여름에 덜 녹을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눈이 태양에너지를 반사시켜 버리니까. 이해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자, 신생대 3기 말에요. 지각 변동 매우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륙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 상태에서 말이야. 대륙들이 올라온다고 해봐.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 대륙들이 올라오면서 대륙의 면적도 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받을 공간이 많아지는 거지. 이해되나?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겠지? 그럼 내린 눈을 보관하기가 좋잖아요. 잘 안 녹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그 두 가지 사건이 소위 말해서 빙하기를 초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 이게 가장 유력한, 그때는 사람 안 살았으니까 다수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빙하기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방 기억 시작하는데 자동적으로 5개념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빙기라는 거는 추웠던 시기란 뜻이 아니야. 무슨 뜻이라고요? 빙하가 많았던 시기야. 그러면 빙하가 많으려면 일단 눈이 많이 와야 돼. 그래서 겨울에 추우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녹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럼 녹지 않으려면 여름철이 서늘해야 되는 거야. 눈이 양이 많아서 녹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러니까 결국 연교차가 줄어들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지구 공전궤도 운동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후에 밀란코비치가 뭐니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라든가 아니면 세차 운동이라든가 공전궤도 20류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한 거야. 본질을 그 공전궤도 20류라든가 세차운동이라든가 자전축의 기울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요 세 개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지구가 연교차가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을 가졌을 때 어디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빙기 또는 빙하기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된 거네? 네. 그러면은 오늘 기억 시작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넘겨봅시다. 첫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일단 기억에서 제가 강의 순서들을 얘기해 줄게. 그래서 첫 번째, 오늘부터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에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기후 구분을 제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하는 거는 여기에 지금 5개념 재정립 기회라고 아마 5개념 이미 많이 있다. 아까 사실 수업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문제 하나 풀어봤죠. 그죠? 네, 수능 문제, 이거 기후 파트는요, 문제 난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가르쳐 주시려면, 사실 얘가 가장, 올해는 기후 구분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어. 그죠? 어떻게 보면은 임용고사 합격해도 임용고사 때 공부하는 게 아이들한테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 포스트모던 도시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그거 애들,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가르쳐 주면 애들은 잘 받아들일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써먹을 수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용도가 그죠? 딱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 같아요. 그래서 기후를 먼저 하는데 5개념 재정립 기회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까 스키마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항상 저는 여러분께 뭐를 요구해요? 배웠으면 변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뭐냐?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꺾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꺾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후학 전체에서 얘가 매우 좋은 아주 유용한 스키마 도식이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게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하학 파트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거는 여러분들 그 구조도라든가 기출문제 리스트 있죠, 그죠? 뭐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가요? 기후 요인이라는 측면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지? 안 그래?
전체 문제 3분의 1 이상이 되는 거잖아. 그러나 요거를 해도요, 기후구분이 기후 요인 뒤에서 하겠지만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기후구분을 제일 열심히 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들 지도하는데도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네,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대기권. 그래서, 작년에는 한 문제 나왔어요. 그죠? 여태까지. 예전 선택형 시절에 한 4문제 정도 나왔다가, 그 다음 거의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요거는 특히 뭐하고 연결되냐면, 가장 마지막에 기후변화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후 요인이야. 일단 밑에 갑자기 놀랐죠, 여러분들. 갑자기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보통 하냐면은 중고등학생들은 대략 여기까지만 해. 그래서 위도, 수직, 분포, 지적 위치, 해리 정도까지만 하는데, 좀 와서 해양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대기대순환. 그러니까 아이들 사실 기후구분 제대로 가르쳐 주려면 대기대순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기후구분 중에서 어디서부터 대기대순환 가르쳐야 될까요? 뭐 처음부터도 다 되긴 하는데 사바나 기후부터는 일단 대기대순환이 같이 가야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열대우림 기후는 열심히 배우는데 선생님 저 사바나부터 저 다른 과목 선택할래요. 이제는 아니다. 그죠? 동학사이니까. 알았나?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래 부분이야. 그러니까 얘는 보통 예전에는 지리적 기후 요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기상학적 기후 요인을 하는데, 이거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분량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오늘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네, 그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후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후 요소, 기온, 강수, 바람이죠.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보통, 개론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꾸로 되어 있어.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치? 근데 반대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알았나? 자, 기후 구분도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요인을 가지고 기후 구분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성인적 분류라고 하는 거야. 알았나? 그 다음에 기후 요소를 가지고 기후 구분했을 때 그거를 경험적 기후 구분이 하는 거야. 벌써 두 개 됐네. 첫 페이지 이 얘기 나오죠. 그쵸? 네, 그래. 그러면 네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기후학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이고, 최근에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들. 됐나?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자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요구사항들이 항상 빗발치거든요. 선생님, 한국의 기후는 안 해주시나요? 상대적 예전보다는 그래서 한국지리에서 기후 파트가 많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한국지 선택도 이제는 많지 않을 거로 상대적, 그렇죠? 네, 그래도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지? 네, 그러면 우리 기후 구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도는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기후구분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성인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경험적 기후구분이거든. 그래서 일단 그 구분이 뭔지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다. 시작한 거야, 지금? 네, 그럼 대답을 안 해. 너무 집중해서 답이 안 나와. 야, 이러면 내가 당황한다 그랬잖아, 알죠? 그러면 성인적 기후구분이야? 그럼 얘는 자, 원인을 가지고 기후구분을 한 거예요. 알았나요? 일단 이해 됐지, 그제? 그 다음에 경험적 기후 구분은 얘는 경험적 보니까 이렇다. 비논리적이다. 이거 아니야. 이것도 논리적인 거야. 근데 얘는 기후 요소를 가지고 한 거야.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잘 봐. 두 가지 차이점 뭐냐면 이거야. 성인적 기후 구분은요.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결과가 당연히 하나겠죠. 그죠? 됐나? 그런데 봐야. 이 요소라는 거는 요거는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물이지. 하나의 결과물에 원인이 여러 개인 경우가 생겨 안 생겨?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나? 근데 보통 기후구분에서 어느 걸 좀 선호하냐면은 이거를 좀 더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은요. 실제로 이거를 위치라든가 지적을 표시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해요. 디테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됐어요? 소위 말해서 딱 예상한 대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디테일에서 이것대로 나오지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보통 뭐를 선호한다고? 아래 방식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네. 그러면 잘 봐.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에 더 부담이 될까? 이게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선생님 저 지리는 좋은데요. 기후는 하기 싫어요. 보통 몇 가지로 하죠? 중고등학교 기준으로 해도 사실은 퀵펜에 보면 제대로 하면 30가지도 넘어. 근데 중고등학교에서 14가지, 15개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열식으로 배운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흥미가 떨어진단 말이야. 알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기후구분은 여러분들 시험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내 시험에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생각 버려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알았나? 그래서 뭐가 더 좋으냐면 처음에 이 방식으로 애들을 꼬셔보세요. 얘들아 기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결국 봐. 기후는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가 기후는요. 지구본을 갖다 놓고 애들한테 퀴즈 내도 알죠. 적도 가르치고 여기 더울까 추울까 애들이 예상한다고. 덥다 그러지 춥다 그러겠어요? 못하는 애도 있긴 하겠지. 혹시 너넨 아니지? 근데 극다 꼭 집어. 그리고 여기 춥겠니 덥겠니 춥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뭐와 관련되는 거야 결국은? 위치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기후라는 말 자체가 클라이밋이지. 그죠? 그런 클라이밋은 어떤 말에서 왔냐면 위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기본적으로 위도가 낮은 데는 더울 거고요, 위도가 높은 데는 추울 거라고 애들 예상한단 말이야. 알았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딱 그 정도면 된다라고 일단.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항상 기후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치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잖아. 그럼 기후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치가 기후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알았나? 근데 그 위치적 특성이 위도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지구를 그려놓고 자, 지구의 기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알았나요? 네, 그럼 여기가 적도일 거 아니야. 그럼 적도 덥겠지, 그지? 네, 그럼 바로 여기가 열대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도 지역은 저기압일 때가 많아.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주겠죠. 적도 저압대, 열대수렴대 이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열대기후가 하나 나타나.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을 하는 거야. 여기가 세 개의 사막들이 다 여기 분포하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대 고압대라고 하잖아. 알았나요? 그래서 요거를 건조기후라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압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건 왜 생겼냐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생겼다고 하면 돼. 엄밀히 말하면 얘는 자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면서요, 4개의 기압대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이해감? 아이들 여기까지는 겁 하나 없겠지.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 다시 여기가 저기압대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저기압대가 생긴 이유가 바로 지구가 자전해서 그러거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죠? 고위도 저압대 이렇게도 부르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한대 전선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알았지? 그럼 여기를 대표하는 기후는요, 얘가 서한해양성 기후가 대표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르쳐 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는 다시 고기압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지구의 기압대가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만 나와. 좀 이따가 이거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라고 하고, 그럼 얘는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무슨 기후 나타나겠어요? 얘는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거잖아. 알았지? 그래서 잘 봐.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는 본질적 기후는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를 한 사람을 우리가, 이 사람이 알리소브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해돼? 그럼 지구의 기후는 자, 아직 니네 쾌페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이렇고 그냥 4개의 기후가 있어라고 하면 돼요. 됐나? 네. 근데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거든. 됐어요? 그래서 공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 이 기압대들이 여름에는 올라오고, 북방 기준이야. 6, 7월에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12월, 1월에는 내려가.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거 양쪽 기압대 영향을 다 받아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그런 거 뭐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 거를 점이기후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알았어? 그래서 여기 점이기후가 하나, 2개, 3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이기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이게 사바나 기후죠. 두 번째 점이기후를 뭐라 그러니? 지중해성 기후라 그러지. 수능이 한 30년 정도 됐잖아. 수능 30년 역사상 세계지 문제로 사바나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가 안 나온 애가 단 한 해도 없었습니다. 알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한 기후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리에서는요, 자, 점이 지역이 오히려 메인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생긴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요걸 보통 아이들한테 그냥 냉대기후로 하면 되고, 올해는 뭐라고 나왔어요? 요거를 아극기후 이런 식으로 표현 썼죠. 그죠? 아극이란 말, 썼으면 이게 범위가 넓어도요, 점이적 성격을 가졌으니까 아라고 썼을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극기후가 아니라 준극기후다 이런 뜻일 거 아닙니까?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지구의 기후대는 결국 4개의 본기후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 3개의 점기후로 구성되는 거야. 요것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애들이 좀 문턱을 낮게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다는 거지.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게 더 효과적인 거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아니 선생님 경험적 기후도 나 잘 못하는데 성인적 기후까지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데 아니란 말이야. 성인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아이들도 왜요? 더 받아들이기 쉬운 거가 되는 거잖아. 알아듣지? 네, 그래. 그러면 제가 일종 내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종 내용 다시 봐도 되겠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경험적 구분하고 성인적 구분이야. 각각의 문제점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또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나면 성인적 기후 구분이라 했는데 앞부분은 성인적 기후 구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후 구분의 역사야. 그치? 그래서 뭐 인류 역사상 뭐 엄청난 천재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안 건드린 게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에우독소스다, 스트라보이다 구별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앞에 2000년 전에도 기후 구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도 때 가지고 한 거네요. 그죠? 이해되나? 그럼 결국 뭐예요? 기후 요소 중에서 뭐 가지고 했다는 거야? 기온 가지고 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니까 3개 정도의 기후 구분이 있었네요. 그치? 어떻게 해요? 열대, 온대, 한대 정도는 있다는 거야. 알았나? 네. 듣고 계세요?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사람 황당하게. 됐지? 그래서 따로, 이걸 누가 내겠어. 그죠?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쾌펜하고 거의 동시대 내지는 조금 앞섰다라고, 쾌펜보다 일찍 죽었으니까. 수판이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이제 수판의 내용을 나중에 쾌펜이 상당 부분 받아들였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수판 어떻게 나왔냐면, 잘 봐. 현실성 없는 수리 기후대에다 기후 요소를 가지고 간 거야. 앞에 거는 뭐냐? 위도대 가지고 나눴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로 위치하고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기온을 가지고 나눈 거야. 그래서 열대 온대를 20도 가지고 나눴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2도 차이밖에 안 나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온대하고 한대를 몇 도로 나눴어요? 10도로 나눴지. 그래서 10도는 수목한계선이라고 하잖아. 안 그래? 여전히 지금도 의미 있지? 네, 그래서 요거를 수판이 한 거란 말이야. 알아듣나? 네. 됐네? 네. 근데 쾌펜은 잘 봐. 쾌펜이 수판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은 쾌펜이 근대 기후학의 대가가 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수판은 3개로 구분했는데 쾌펜은 요거를 5개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알았나요? 그런데 5개를 바꿨는데 그냥 수판이 한 거를 세분화한 것에서 그쳤다면 별로 그렇게 박수받을 창의적인 거 아니잖아. 이해되나? 그래서 쾌펜은 5개로 나눴는데 그 이전의 학자들하고 전혀 판이한 방식으로 기후를 구분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잘 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고민한 거냐? 처음에 시베리아하고 북부 아프리카하고 비교를 했어요. 자, 5개를 구분했는데, 자, 열대, 온대, 한대인데 중간에 2개씩 들어가지, 그치? 근데 그것이 단순히 뭐 기온 차이. 여태까지 강수량 안 들었으니까 강수량 차이. 이걸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창의적인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시베리아 북부하고 비교했더니 시베리아는 200mm 정도밖에 비가 안 내리는데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 거야. 근데 북부하고 보니까 700mm나 비가 오더래. 근데 풀밖에 안 자라. 이유가 뭐야? 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 쾌펜의 기후구분 단순히 기온에다가 강수를 더한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강수를 더했는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나무가 더 잘 자라야 되지.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죠?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 요거는 바로 수분의 효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이탈리아를 비교하는 거야. 같은 온땡 기후죠.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1300mm인데 이탈리아는 600mm 정도밖에 안 내려. 근데 어디가 더 물이 부족하대? 당연히 여기가 부족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라고 주장을 하잖아.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되고 여기는 겨울에 비가 집중되니까 상대적으로 증발면에서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분의 효율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가 더 많이 와도요, 기온이 높으면 수분 효율이 나쁜 거예요. 비가 적게 와도 어떻게 돼?
기온이 낮으면 수분 요율이 좋은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자, 앞에 학자들하고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나눴냐면, 수목기후하고 무수목기후,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에요. 알았나? 네, 그래서 무수목기후는 이걸 다시 비기후하고 이기후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쾌펜의 업적 중에 제일 대단한 업적은 건조기후를 생각해낸 거라는 거야. 알았어요? 그 건조기후는 뭐야? 단순히 강수가 아니지, 그지? 이게 비가 많이 와도 증발이 많아버리며, 그래서 이거를 최대 증발산력이라 하는데, 이거는 결국 뭐의 함수가 되는 거야? 이거는 기온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이쪽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건조한 지역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이거는 습한 지역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요걸 다시 잡아, 요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강수야, 똑같은 강수량이야. A 지역하고 B 지역이 똑같은 강수야. 알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쪽은 더워, 이쪽은 덥지 않아. 그러면 어디가 수분 요율이 나쁜 거예요? 이쪽이 나쁜 거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 그 다음에 기온마저도 똑같아. 두 지역 기온마저도 똑같아. 그런데 이쪽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이쪽은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어디가 수분 요율이 좋은 거야? 겨울에 많이 오는 지역이 수분 요율이 좋은 거가 되는 거야. 알았나?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제일 잘못 배운 거 이거잖아. 알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수치를 지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잘 봐. 500ml가 내린다 하더라도요, 기온이 높으면 여긴 건조한 거예요. 이해돼요? 250ml가 내려도 여기가 기온이 낮으면 절대 건조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가르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다 멍청하진 않거든? 똑똑한 애가 와서 그래요. 선생님, 남구 강수량 100ml도 안 되던데요? 그럼 왜 건조기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 줄까? 아, 거기는 춥잖아. 그래서 증발이 잘 안 돼. 맞지? 대답 잘한 거 맞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이미.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르친 방식 자체가 벌써 뭐가 생긴 거야?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강수 아니란 뜻이잖아요. 뭘 가져왔어요? 자, 남극이 왜 건조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거긴 비가 적어도 기온이 낮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건조기후 구분하는 건 강수량이야, 아니야?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았나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그 조건을 따져본 거야. 그래서 이쪽에 무수목기후로 나오는 거를, 그럼 요것만 해볼까? 수목기후보다 무수목 쪽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나누는 거는 기온 가지고 나눴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 거의 뭐 잘 외우고 있죠, 그죠? 18도 이상이야, 최하늘 기온이. 그러면 열대기후라 그러고,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면 온대라 그러고, 안 되면 냉대라 그럴 거 아니야. 알았나? 네. 근데 그보다 이거지, 그죠? 먼저 비기후가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비기후는 뭘 가져간 거야? 최대 증발산력하고. 그죠? 얘는 기온을 따라가는 거죠? 됐나? 그 다음에 강수량을 비교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돼버리면 건조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았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자, 건조기후라는 것은 건조한, 비가 적은 곳이라는 뜻이 아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요거에 비해서 요게 적은 거잖아. 그러면 소우지는 맞는데 어떤 소우지라고 써야 되냐면, 이거는 당연히 상대적 소우지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근데 진짜 소우지는 이거 아니죠. 어디야? 극지방이죠. 대표적으로 남극을 떠올리면 되겠지, 그치? 그럼 남극 기온이 매우 낮아. 기온이 낮으면 증발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남극이 지구상의 가장 기온 역전이 두드러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리고 기온 역전 상태는 대기가 안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대기가 불안해야지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치?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강수도 안 오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소우지는 절대적 소우지. 그쵸? 극지방이, 남극이 특히 정말 소우지가 되는 거란 말. 알았어요?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애들 오게 되면 잘 잡아주고 내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았나? 그래서 이따 다시 뭐 건조기후 가르쳐 주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습시켜 준 거잖아. 그래서 10회인가 아마 냈을 거야. 그걸 통해서 일단 수업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오개념 치유를 내가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안 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알았나요?
네,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첫 페이지는 해결된 것 같아. 그래서 수판까지 뭐냐면 일단은 기후구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왜 쾌펜이 창의적인 사람인지를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야, 내 세계지 아직도 쾌펜이야. 막, 인문지 쪽에서 그러시는 교수님 있는데, 그 사람 몰라서 그러는 거다. 알았어? 그래서 교수님 쾌펜 알아요. 그래서, 알면 내 공부 안 할게, 뭐, 그러시면 따져봐. 전혀 아닐 거라는 거지. 분위기가 또 나빠진다? 감히 교수님한테 내가 대신해 줄게. 알았죠? 네, 그래.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알리소부가 나와요. 그래서 알리소부가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야. 아까 얘기했는데, 자, 거칠게 내가 지금 진도 한 번씩 나가는 거야. 다시 내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알리소부는 일단은 뭐가 기후를 결정한다 본 거야. 기단들이 결국은 기단은 뭐야? 본질적으로 대기대에서 생긴 결과물이죠, 그죠? 그래서 기단과 전선 같이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기후를 결정한다라고 본 거죠, 그지? 그래서 기단 몇 개를 봤어? 4개 얘기했네, 그죠? 그럼 3개의 기후는 4개의 본 기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네, 근데 얘네들이 계절적 이동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3개의 점이 기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야, 15가지 할래? 7가지 할래? 뭐 받겠어요? 당연히 7가지. 그치? 그건도 뭐니? 4개, 3개가 되는 거잖아. 훨씬 공부하기가 좋아지는 거야. 알았나? 네. 다시 또 설명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대륙경, 해양형 이렇게 구분하겠는데 얘는 큰 의미 없어. 그래서 맨 아래 거는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뭐만 잘 해서 가르쳐 주면 되는 거야. 2개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알리소부 기후 구분은 몇 가지가 나온 거야? 총 7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됨?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랄러.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업 들어오기 전 소개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 수강생들한테 한 번 더 소개해도 돼?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책들 아마 이광류 교수님 요즘에 기후학 새로 쓰셨잖아요. 그죠? 네, 그 책 보는 거 제가 찬성하고요. 책을 조금 더 추천한다 그러면은 알기 쉬운 대기과학이라 그래서 요게 한국기상협회에서 나온 거거든. 기상학회에서.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쉽게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는 거 제가 찬성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지구과학 교과서 있죠? 고등학교 지구학교 가서 다 볼 필요 없고 그거에 3분의 1만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본 책인데 스트랄러 책인데 바로 요 사람들이야. 근데 스트랄러가 2분이에요. 한 분은 알란 스트랄러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고 어서 스트랄러가 아버지거든. 그지? 그래서 2대에 걸쳐서 기후학 공부하신 분이야. 알았나?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쾌펜보다 더 후대 사람이거든. 그래서 쾌펜의 연구를 반영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인적 기후 구분을 하는데 중간 형태에 해당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관심사 뭐냐면 중위도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야. 그래서 중위도 지역이 결국은 에너지의 이동 통로라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스트랄러는. 됐지? 그래서 일단 성인적 구분에서는 만약에 출제된다 그러면 뭐가 기본이 될까요? 알리소부가 당연히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경적 구분과 성인적 구분의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되는 거네? 네, 그래. 그러면은 자 됐으니까 이제 누구로 가는 거지? 쾌펜 가도 되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쾌펜은 대단학자가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분이 95세인가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후학은 또 오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실 쾌펜의 업적은 단순히 기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들을 잘 지도한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동기부여 제일 잘하신 교수님. 나보고 지도 교수님을 만약에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 난 쾌펜 고를 거야. 물론 지금 안 살아 계시잖아, 그지? 그래서 쾌펜이 지도 교수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여러분 한 분 있잖아, 유명한 사람. 딸도 주셨어. 어떤 애가 똘똘해서 백예너라는 사람 알아요? 대륙이동서 쾌펜 제자 겸 사위예요. 딸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막내가, 그러니까 누구냐, 그 사람 막내가 아니라 제자 중에 막내뻘에 해당 사람이 이 사람 가이거란 사람이야. 알았나? 그래서 쾌펜 가이거 구분 이렇게도 하고 그냥 어차피 그건 초창기는 쾌펜이 정립해 놓은 거니까 쾌펜의 기후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도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유일하게 쾌펜이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고산기후는 쾌펜이 한 거 아니야. 알겠어요? 쾌펜은 고산기후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국 지리학자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후학자 1950년대 이론이거든. 그래서 쾌펜이 죽고 나서 한 거야. 그래서 고산기후는 쾌펜하고 다르니까 아예 얘는 별도로 떼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산기후 구분은 기후 구분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심할 점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 가르칠 때, 아까 시험 문제 낼 때 있잖아. 기후 구분하라 그럴 때 전제 조건 단 고산기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요거 안 넣었다가 문제 오류 나는 거 굉장히 많아.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고산기후는 쾌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따로 떼어놔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아듣지? 네, 그래. 그러면은 구분 기준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자, 그것에 오개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큰 구분이야. 그래서 1차 구분 이렇게 5가지 써요.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는 대체 여기서 뭐를 생각하지 말라고, 일단 이거 제끼세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대체로 위도와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쪽 갈수록 고위도가 되고 이쪽 갈수록 저위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얘는 열대, 건좀, 그 다음에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움 없죠? 일단 5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야. 그래서 2차 구분은 열대기후는 2차 구분이 3개가 있어요. 알았어요? 대신에 열대기후는 3차 구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2차 구분은 대체로 뭐와 관련되냐면요, 강수와 관련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지, 그지?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한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ET기후하고 EF기후인데, 한대기후 사실 강수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2차 구분이지만 어떻게 돼요? 강수와 상관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요거를 2차 구분 보통 소문자 쓰는데 대문자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비기후하고 이기후는요, 2차 구분을요 대문자 써야 돼요. 사소한 것 같은데요, 이거 원칙 안 지켜가지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다 써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다고, 그 입이 틀린 거야. 건조기후는 요 두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대문자가 돼야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카톡 기준은 그걸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실제 답안지 쓰면 아마 이런 사람 나올 걸. 이게 큰 건지 작은지 모르니까 중간 정도로 이래놓고 나중에 나 대문자 써서 가고, 그거 안 돼? 그거 안 통한다. 그래서 확실히 크게 주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2차 구분, 3차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비기후는요, 자, 2차 구분은 2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얘가 3차 구분이 존재해요. 알았어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C와 D기후도, 자, 얘가 2차 구분이 몇 가지씩이냐, 얘는 3가지씩 있어, 2차 구분이. 알았나? 근데 3차 구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야, 얘도. 됐죠? 그래서 여기 B, C, D는 3차까지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네, 그리고 열대기후하고 한대기후는 몇 가지, 어디까지만 하면 되나? 2차 구분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요 도표를 펴놓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차 구분 했지? 네, 그래.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구분 기준은요, 각 해당 기후대에서만 쓰는 거지요. 다른 것까지 이것을 연결시키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AF하고 CF인데, 여기에서 F의 기준하고요, 여기서 F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그대로 여기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첫 번째가 열대기후잖아. 그럼 열대기후는, 자,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장 추운 달이 18도씨 이상이 되겠지, 그지?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죠. 야, 18 더워. 외워. 막 이러죠. 그런 거 하지 말자. 유치하니까. 알았나? 네, 그래. 그래서 봐요. 3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걸 먼저 했어. 그래서 C기후는요, F를 제일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C기후에서 F는요, W도 S도 아닌 게 F야.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얘는 구분 기준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나머지 떨거지 가져간 거야. 나머지 떨거지 가져간 거야. 근데 열대기후는 요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최소 강수량이 60mm 이상인 거야. 알았어요? 네, 그래서 60mm 이상이니까, 자, 강수의 계절차가 1년 내내 강수가 어떻게 고르게 옵니까? 대부분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열대우림 가르치면 보통 연중 계속 고온다습하고 그 다음에 건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만 가더라도 11월 달 되면 조금 비 적게 오거든요. 그거 왜 그래? 그럼 지금 건기예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건기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기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학문적 건기는요 60mm 가지고 열대 기후는. 그래서 60mm 이상 오게 되면 요거는 건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M하고 W가 있어, 그죠? 그래서 W는 뭐냐면 요거는 윈터 드라이라는 뜻이거든. 그 사실은 뭐냐면 이게 있으면 뭐도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도 있어야 되잖아. 서머 드라이도 존재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실제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열대 기후는 보통 해가 긴 기간.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봐요. 우리는 6, 7월 달이 겨울보다 추운 경우가 없죠. 근데 열대 기후는요 6, 7월이요 12월, 1월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 북반구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서 윈터라든가 요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북반구냐 남반구냐 그러니까 북반구라 그러면은 여기가 서머를 어디서 잡냐면 4월에서 9월까지 해가 긴 기간으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듣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AS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열대 기후는요 여름이 겨울보다 기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사실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알아듣나? 그래서 일부러 S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요걸 W가 썼다라는 건 얘가 만약 북반구에 위치했잖아. 그러면은 4월에서 9월을 여름으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겨울로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아듣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뭐만 필요하냐면 사실 이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S를 없앴으니까 뭐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W만 존재하면 되잖아. 그런데 쾌펜이 이게 아시아적 기후의 특수성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강수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강수가 자 여름에 소위 말해서 열대수렴대로 인한 대륙성 강수 이외의 강수가 존재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지 말았어야 될 짓이에요.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제일 고민해. 이것 때문에 또 세계지 안 하려고 그러는 거 많단 말이야. 이거 명확하게 구분 제대로 잘 못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거는 열대사바나야. 그런데 데이터상으로 이게 열대 몬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누가 봐도 얘는 열대 몬순이거든요. 근데 데이터상으로 사바나가 된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쾌펜이 실수를 한 4가지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먼저 언급을 하면 쾌펜의 실수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대운이 정도 되니까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만 하지 마세요. 4번째는 일단 뭐부터 할까요? 이거. 그죠? 이거 안 해. 이거 못했어요. 그죠? 이게 되나? 그러면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이거와 이거 나눈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인데 해버린 거야. 어떻게, 그지? 그래서 내가 그 해결책 내가 알려줄게.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대기후에서도요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를요 이거를 지나치게 잘못 계상이라고 하거든. 계상? 무엇에? 그럼 계산하는 거 올려놓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는 거야. 알았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대기후가요. 한대기후가 항상 연교차가 큰 건 아니야.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대기후가요. 냉대기후보다 따뜻한 경우가 있게 없게 꽤 많이 나와요.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걸 안 적어도 되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펜이 한 4가지 정도 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열대 몬순하고 사바나 구분한 거. 알았나? 이게 사실 이거는 애들한테 아예 언급 안 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버리니까 애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나?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봐봐. 자, 열대우림은 60mm 이상이니까 쉬운데 갑자기 애들 이거 보면 하기 싫어질 거 아닙니까? 너네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열대우림이 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바나하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얘는 건의구별이 매우 뚜렷하고 얘가 열대몬수는 우기가 좀 길고 건기가 좀 짧아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야. 전혀 오개념이. 알았나?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봐. 60mm 이상, 요 강수량이야. 최소 강수량이야. 그럼 요거는 열대 우림 되죠. 기호 써도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여기다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가 AM이고, 그 다음에 얘가 AW가 되거든? 그럼 잘 봐. AM하고 AW하고 최소 강수량 어디가 많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AM하고 AW 중에서 최소 강수량 어디가 많아? 대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이걸 잡고요. 얘는 이걸 잡아버리면. 알겠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게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얘네들 전부 다 강수량만 2000mm라고 해봐. 그 경우에는 AW보다 AM이 최소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해됩니까? 어떤 조건들을 통일해 내야지만 비교가 가능한 거란 말이야. 알아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싶어. 쉽지 애들이 쉽게 못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경우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됐어? 네, 그래서 첫 번째 구분 기준 열대 기후는 몇 차까지밖에 없다? 2차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비기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구분 기준 나올 수밖에 없네. 그래서 비기후는 자, 일차적으로 그러니까 쾌펜이 이전의 약자들하고 다른 거죠. 그죠? 강수란 조건을요, 기후 구분에 사용했어요. 그죠? 근데 절대적인 강수량이 아니죠. 그치? 됐나? 결국 뭐예요? 기온하고 강수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온은 결국은 증발량 내지는 최대 증발 산력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여름에 오느냐, 겨울에 오느냐 뭐야. 그죠? 그래서 기온, 얘는 증발산, 증발산력 되겠죠. 그죠? 강수도 넣었는데, 그 다음에 강수의 계절 패턴까지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비기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만약 어떤 지역이 강수량이 3000mm라고 한다 그러면, 주었다 깨나도 얘는요, 얘는 수변기후가 됩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어중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750mm가 오는 거야. 그럼 일단은 우리가 얘 습한적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기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이것도 건조기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봐, 어떤 지역인데 만약에 자, 갑이란 지역이라고 합시다. 갑이란 지역은 강수가 700mm가 내려. 그쵸? 근데 얘가 더워. 그래서 연평균 25도인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더 손해인 거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결국 여름에 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거기다가 자, 연평균 기온에다 2배를 곱해. 그래서 연평균 기온을 우리가 T로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가중치를 적용해요. 이거를 더해주는 거예요. 알았지? 네. 그리고 요 연강수량 700ml를 10달로 10으로 나눠준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쉽죠? 70이 되죠? 얘는 얼마가 되지? 얘는 7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최대 증발산력이 강수량보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긴 수분율 좋은 지역이 나쁜 지역이야? 나쁜 지역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기후가 되는 거야? 건조기후가 되는 거예요. 알았나? 그런데 자, 두 번째 을이란 지역이야. 을이란 지역은 강수량이 400mm밖에 안 돼. 글쎄요? 네, 적게 오는 거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얘가 그렇게 안 더워. 15도 정도 되더라, 이거. 연평균 기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는 주로 겨울에 비가 오는 거야. 그럼 수분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그럴 때는 그때로 요거를 ET라는 기준을 사용한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럼 10으로 나눠봅시다. 이게 얼마 돼요? 40이 되죠? 그럼 여기다 15 지나면은 얘는 30대니까 얘는 뭐예요? 강수량이 적은 것 같아도 얘가 건조기후가 아니라 수변기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바로 뭐냐면 요거야. R이 B에서 요구하는 적절량. 알았나? 즉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적절량 지금. R은 뭡니까? 이 값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 요거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 요거 문해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년 내내 강수가 고르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때는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강수량을 비교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나요? 그래서 잘 봐요. 어떤 세상 사람들 다 문해력이 좋은 건 아니잖아. 이 문해력에서 문제가 생긴 학생들을 발견을 한 거야. 어떤 교수님이.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일본 교수님이에요. 처음 나온 사람 아니다. 우리나라 가옥구조 문화재에서 나왔지. 그치? 대지리학자야. 그래서 애들이 좀 약간 지능이 높지 않았어. 그래서 교수님이 얘야 있잖아. 만약에 어떤 지역에 연평균 기온이 18도야. 알겠어?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강수량이 500mm가 만약에 내리잖아. 이렇게 사례를 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잘 봐. 여기 ET 플러스 14를 해볼게. 강수 고르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 T 18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요거? 50대죠. 요거 10으로 나눠보세요. 어떤 교수님이 사례를 들었어. 어떤 교수님 누구라고요? 후쿠이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이거가 돼버린 거야. 교수님 이해를 도우려고 했지. 근데 사람 바꾸기 이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 500 외우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야.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의 반값이라 그랬잖아. 반. 그러면 이번 두 번 반 나누면 그럼 250 외우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야. 참, 너무 어이없는 사건인 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잘못해온 거잖아 이게. 여러분들도 계속 그렇게 100년 전의 실수를 계속 반복할 거 아니지, 그지? 사례의 일반화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공교롭겠다.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왜 250, 500이 나왔는지 이제 명쾌하죠? 해필 2t 플러스 14 요걸 가지고 하신 거야. 그래서 국구이 교수님이 어떻게 돼요? 18도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온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걸 해필 집어넣었더니 딱 숫자가 예쁜 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지 교수님은. 요 숫자가 딱 떨어지게 나오게 하려고. 알았나?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지역이 더워? 그러면 얘가 수변기후가 되려면 강수 500mm 이상 내려야 훨씬 더 많은 수치를 요구하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안 더워? 그러면 강수가 500mm 안 돼도 수변기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은 오개념이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니? 네, 그래. 그래서 일단은 비기후의 구분 기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된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비교해서 그럼 여기 2차 구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W하고 그 다음에 S를 쓰는데 이건 둘 다 대문자로 써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구한 그 값이야. 그러면 전체 건조기후가 되는 거지. 근데 사막은 어떻게 돼? 그보다 더 강한 조건을 요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값에 반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건조기후 구분 기준이 만약에 600mm의 강수량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요때는 여기에서 BW는 300mm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딱 하나의 원칙은 얘하고 얘는 계속 두 배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만 맞아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얘가 220mm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110mm 이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이해감? 네. 그래서 일단은 2차 구분까지 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 H하고 K 요거를 적용했거든. 그지? 그래서 뭐냐면 H는 연평균 18도가 넘어가는 것, 여기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그치?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나누냐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건조기후가 두 패턴 나타나더라 이거야. 위도가 한 20, 30도 때 나오는 거하고 여기는 진짜 더운 사막이었죠. 근데 한 50도쯤에도 사막이 있는 거를 쾌핀이 알게 돼서 중앙아시아 사막. 그래서 그거를 요거는 이제 알대 사막 쪽에 적용하려고 그 다음에는 위도가 높은 사막에 적용하려고 H하고 K라는 세 번째 기준을 다시 사용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어디까지 된 거지? 예, B까지 된 거죠. 그죠? C로 넘어가도 되겠까요? 네, 그래요. 그럼 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하나 넘겨도 되겠네? 자, 이번에 C로 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C는요. 일단, 첫 번째가, 최하늘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 그 정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 C 기온인데, 얘가 S, W, F, 이렇게 나눴죠. 그죠? 순서가요. 열대 기온은 F가 제일 위에 있지. 얘는 F가 제일 많이. 그래서 뭐라 해야 돼? 둘 다 아무 데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야. 알았나? 네. 그래서 S의 경우는 자, 얘가 여름철이 건조하고 겨울철이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 강수량하고 여름철하고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겨울철이 많겠지, 그지? 네. 근데 얼마나 30mm 미만이면서 겨울철이 3배 이상 많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해되나? 됐죠? 그 다음 두 번째야. 사실 이것도 문제죠. 그러면 똑같이 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이 많고 겨울철이 30mm 안 되면서 여름철이 3배 이상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열내는 것 같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10배 차이야. 10배 차이.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겨울철에 60mm가 오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550mm가 오는 거야. 한 달이야. 최달. 그랬어요? 10배 차이 안 나죠? 근데 기온에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여름철 강수 집중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있지. 근데 얘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얘가 W가 아니라 F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부아시아의 상당 기후가요. 당연히 우린 W라고 생각하는데 F가 되니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쾌펜의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됐나? 오케이? 이러다 보니까 얘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닌 거는 다
F로 본다 이렇게가 되는 거지. 이해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열대기후하고 그 다음에 온대기후에서 두 번째 기후급은 다릅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혼동 없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차 구분이 있죠. 그죠? 네. 그 3차 구분 A, B, C를 적용했는데 A는 여름철 고온인 거야. 그래서 얘를 22도 이상으로 규정을 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B와 C는 뭐냐면 얘는 22도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얘는 10도씩 넘어가는 게 4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고 얘는 10도 넘어오는 거는 아주 잠깐인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얘가 서늘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해 가나요? 네. 그러나 사실 여기서 B와 C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보이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요 두 가지는 잘 구분은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CF, B까지만 가르쳐 주지 애들을 CF, C까지 가르치는 경우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가르칠 때는 뭐는 안 해도 되냐면 C는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해돼? 어디까지만 CF, B까지만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온대기후까지 다 된 거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냉대기후로 갑니다. 자, 냉대기후 갔더니 뭐하고 똑같아요? C하고 똑같네, 그지? 다만 얘는 최한월 기온이 3도보다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C기후하고 동일한데 문제는 C에서는 없었던 거야. 즉 온대기후에서는 없던 게 이거잖아, 그죠? 됐어요? 그렇게 추울 리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온대기후는 마이너스 3도 아래로 안 떨어지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D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구상에서 한 곳밖에 없죠. 그죠? 어디예요? 북동 시베리아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베로얀스크 들어봤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오이미야콘 해도 되고 오미야콘 해도 되거든. 그래서 오미야콘 여기가 지구상에서 북반구에서 가장 추운 기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최하늘 기온이 마이너스 38도 미만이요. 매년 그렇게 나와요. 네. 매년 이렇게 나와요. 평균적으로 이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추우면 보통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대략 찍어볼래? 이건 내려야 되지. 이거보다는. 대략 한 마이너스 55도 정도까지 떨어. 그래서 요거 실제로 1월 달에 있잖아. 우리나라 영하 10도 떨어진 날 있지. 그날 여기 베로얀스크나 오이미야콘 이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55도 정도 될 거야. 우리랑 대략 몇 도 정도 차이냐면 겨울 기온이 40도 가량 차이가 나요. 대략. 알았어요? 실제 요 정도까지는 떨어지고 요거는 흔치 않은 거지. 그지? 사실 얘는 매우 특수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특수한 거에 대해서는 큰 수고 안 들어가잖아. 그죠? 됐나? 그래서 자 D기후는 C하고 같죠? 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세 번째 기후 부분에 D만 있는 거지. 넘어가도 돼요? 네,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2로 간다. 자, 그래서 2의 경우에는요, 얘는 구분 기준이 최난월이야 이거는. 그래서 최난월 기온이 10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거 누가 한 거야? 케펜이 한 게 아니라 수판이 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수목 한계선이라 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 최한 10도가 안 되면 되는데 아예 영하인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0도 이상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 툰드라. 알았어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영하인 거. 그래서 영구 빙설 기후를 하잖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것이. 됐나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사실 쾌펜에 실수가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이 경우야. 그러면은 봐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논리 허점이 생겨버린 거야. 자, 추웠다가 영상으로 올라오는 게 잠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쾌펜이 처음 만든 버전 뭐냐? ET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자, ET 기준, 쾌펜 첫 버전이 이거였어요. 영상으로 올라오는 기간이 4개월 이내였거든?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년 내내, 자, 요게 10도고요. 1년 내내 0도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기후가 없으면 되는데, 있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잘 봐. 최난월이 10도가 안 되죠? 그럼 한대기후 맞지? 근데 영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빙설이야. 상관없는데 영상으로 올라온 기준이 최폐 처음 뭐라 그랬냐면 4개월 이내라 그랬거든. 3개월까지가 되잖아. 그렇죠? 알았나? 그래서 뒤에 똑똑한 선생님 있어요. 이런데 누가 이거 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이거 3개월 올라오는 거가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죠? 똑똑한 지자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쾌펜 가이거 구분이라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쾌펜에 처음에 이걸 몰랐던 거야.
근데 실제로 남미에 가면 이게 그런 데가 있어. 영하로 안 떨어지면서 영상으로도 10도 이상. 왜 그러냐면 해양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게 되면 연교차가 줄어든다라는 걸 캐페인 생각 못 한 거야. 캐페인 세계의 모든 지점을 다 간 게 아니잖아요. 이해 가나? 네, 그럼 됐고, 그다음 마지막에 고산기후는 그 기준 적용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얘는 원래 하나로 배웠는데 요즘에는 고산기후도요. 자, 처음에 생각한 거는 열대지방만 생각해. 열대지방의 해발고도 높은데, 그렇죠? 그런데 온대지방의 해발고도 높은 데도 꽤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를 둘 다 대문자 씁니다. AH, CH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건 뒤에 가서 해드릴 거야.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고산기후 생각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구분 기준에 대해서 물론 원칙적으로 나는 이거는 시험 문제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 주어진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넘기면 제 2차적 구분들 설명들 교재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 코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정된 쾌펜의 기후 구분이야. 알았어요? 이거 가이거가 많이 영향을 미친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열대 기후는 그럼 몇 가지 나오는 거야? A 기후는 3가지 나오네. 그치? 3차 구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기후는 몇 가지 나오는 거야? 2개죠, 그죠? 알겠어요? 3차 구분도 있지? 그러니까 4가지 나오는 거지. 문제는 C 기후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C 기후의 경우에 일단 자, 첫 번째 합니다. CS부터 해볼게. 그럼 CS는 CSA하고 CSB하고 해서 2가지가 나와요. 다행히 CSC 기후는 안 나오더래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긴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CW거든? 그럼 얘도 A하고 B가 나오는 거지, 그지? 다행히 CWC는 없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2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감? 네. 해결됐지, 그죠? 그 다음에 CF야. 얘는 몇 가지 나오냐? A, B, C 3가지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3개가 되니까 7가지가 되는 거지. 이해감? 네, 그래. 자, 그러면 DU로 가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봐라. DU의 구분 기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자, 2차 구분 각각 몇 개였어요? 4개였잖아, 얘는. 그래서 몇 가지야, DU? 12가지예요. 어떻게 할래요? 아까 조용해지네. 이거 포기할래? 어떻게 처리했냐면 실제로 존재해. 실제 존재해. 어디 주부냐?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나타나요, 이거. 근데 어떻게 했냐? 그냥 이거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고맙죠? DS 기후가 존재하는데 DS 기후를 그냥 없애버린 거야. 통합해버린 거야. 됐나? 그게 몇 개 나와? 알았어? 그러니까 8개 나오잖아. 해결됐나? 근데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8개까지 안 하고요. 냉대기후는 사실 이거야. W하고 F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이거 아저씨가. 가이거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쾌펜이 똑똑한 제자를 보는 있는 거야. 이건 실익이 없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으라고 해요. 그럼 뭐냐면, 자, 쾌펜대로 하면 12가지가 나와야 되잖아. 쾌펜의 버전 12개야? 근데 가이더가 뭐 돼야 돼? W S 없애줬지, 그지? 8개를 만들어줬죠? 다시 이거를 2개로 만들어줬어요. 됐어요? 왜냐하면 F하고 W를, 맞죠? 그죠? F하고 W 구분하면 의미가 없어.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야, 그 차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알았어? 그럼 몇 개를 줄어든 거야? 4개를 줄어든 거 같죠? 그죠? 근데 그나마도 있잖아. 자, 여기서 A, B 구분 의미 없고 C, D 구분 의미 없어. 이렇게 해서 냉대기후를 그냥 따뜻한 냉대기후하고 추운 냉대기후 이렇게 2가지로만 구분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가이거가 다시 요거를 2개로만. 이해되나? 그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요거 어떻게 돼? 그냥 2가지로만. 만약에 그대로 해서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사실 그러니까 냉대기후가 가장 다양한데 12가지지만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냉대기후가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이유예요. 알았던지? 네, 그 다음에 한대기후 다시 2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고산기후가 1가지지만 실제 고산기후를 2가지 구분해서 하는 거 알겠죠, 그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된 건가? 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 칠판 한번 치우고 다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붙여가야 되겠죠? 요것만 가지고는 또 아이디어가 치는 거 약간 지장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살 붙여서 제가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